자, 2021년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그럼 발광 다이오드는 반도체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치? 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와 5개인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라고 나와있어. 다이오드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 5개인 원소가 결합하여 만든다. 자,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3개인 원소가 뭐다? 전자 하나가 부족한 양공을 가지고 있는 P형 반도체가 될 거고, 그리고 5개인 원소 N형 반도체지.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고요.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가진다.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죠? 반대지.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니은 내용 틀리네요. LED는 가시광성의 영역에 빛만 방출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 빛을 방출한다 라고 될 거야. LCD를 대체하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LCD를 대체하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OLED지, LED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1m 정도 높이에서 세부수를 발사장치에 고정하고 세부술 A는 자유낙하시켰고요. B는 수평 방향으로 발사시켰대. 그래서 A와 B의 운동 방향이 다른 거야. 자, 발사 후 세부술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어요. 세부술 A 뭐 한 거야? 자유낙하 운동을 시킨 거잖아.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 자,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다, 그지? 높이가 중요하다 그랬지.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바다에 도달한다. 니은 내용 맞는 내용이야. 세부술 B는 수평 방향으로 등가속도.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돼야 되지. 등가속도 운동은 연직 방향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3번 문제. 다른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속력 v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의 물체에 플러스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한다. 반대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한 거지. 자, 2초일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봐. 그래프를 보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래프에서 일단 얘네들 좀 정리를 할게. 여기 이렇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이렇게 점선을 그어서 볼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2초일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2초일 때, 자, 2초까지 받은 충격량을 구할 거야. 그러면 0에서 2초까지의 충격량 i를 구할 건데요. 자, 구하면은 넓이가 충격량이 될 거잖아. 얘 1, 얘 1, 3이니까 충격량은 5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일 거잖아. 운동량 변화량인데, 자, 그럼 플러스 x 방향으로 2m/s니까 나중 운동량이 4다른 얘기야, 그지?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여야 돼? 반대 방향으로 1이었다 라고 해야지. 운동량 변화량이 5니까. 그럼 총 운동량이 반대 방향으로 1이니까 어떻게 돼? 2kg이 속력 V니까 이 V 값 얼마 나와? 반대 방향으로 0.5m/s 나와야지 1 나오겠지. 자, 그럼 봐. 처음 출발할 때 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1m/s 아니고 얼마? 0.5m/s이다 라고 돼야 되고요. 1에서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넓이 구하면 된다. 어디 넓이? 1에서 4초까지 넓이, 이 넓이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넓이가 3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2에서 4초까지 변이 높이 3이니까 얘도 3 나오겠네.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6N/s. 얘는 맞는 내용이네. 2번.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는까지 걸린 시간 0.5초. 그럼 0.5초일 때 충격량을 한번 볼게. 0.5초일 때. 자, 그럼 0.5초면 여기가 될 거야, 그지? 0.5초. 그러면 0.5초일 때 요 아래쪽의 넓이가 0.5가 나올 거고, 그지? 그리고 요 넓이 나올 거야, 그지? 요 넓이는 0.5에다가 지금 기울기 하면은 1초일 때 3까지 갔으니까 2까지 갈 거야, 그지? 0.5 곱하기 1에서 0.25 나오겠네. 자, 그러면 충격량이 0.75다는 얘기야, 그지? 충격이 0.75. 근데 지금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다? 처음 운동량이 1이었잖아, 그지? 1. 근데 여기에 충격량이 0.75니까 0.5초일 때 속력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4번 문제 볼 거야.
1.5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로서 자 1.5초일 때 보자. 1.5초일 때 자 그럼 1.5초일 때는 질량이 얼마? 2kg이고 힘의 크기는 얼마다? 3N이잖아. 그럼 가속도의 크기 A는 n분의 F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질량이 2, 힘이 3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5m/s 제곱이다.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4번 내용 맞고 0에서 4초까지 물체에 적용한 평균 힘의 크기 그럼 0에서 4초까지의 충격량을 다 구할 거야. 여기 1, 여기 1, 3, 3이니까 전체 충격량이 8N가 될 거고 그리고 걸린 시간이 4초가 되니까 힘의 크기 F는 시간분의 충격량 될 거잖아. 그래서 얘는 2N 나오겠네. 평균 힘의 크기. 그래서 답은 2번, 4번,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가는 달걀이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고 나는 동일한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마룻바닥에 떨어질 때다. 자, 같은 높이라고 나와있어. 높이가 같으면은 도착할 때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과 그지? 그리고 정지했을 때 운동량이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거야.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뭐가 같은 거야?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 두고 문제를 푸는 거지. 동일한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이거 가지고 자 그럼 봐 가와 나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지? 가에서 충돌 시간이 나에서 충돌 시간보다 방석에 떨어지니까 충돌 시간이 길다 맞아. 충돌 시간이 길면 평균 힘이 작아지겠지. 달걀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이네. 자 5번 문제 보자. 그림은 아이와 강아지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다 라고 나와있어. 그리고 아이의 질량은 강아지의 질량보다 크다 라고 나와있다. 그럼 보기 바로 넘어갈게. 아이의 가속도는 0이다. 뭐하고 있다 지금? 속도 변화가 없지. 속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속도는 0이다. 맞는 내용이고 자 중력의 크기 나와있다. 중력의 크기는 뭐다? 무게다 라고 얘기했어. 무게는 누구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지.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강아지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아니고 아이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더 크다 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니에는 틀린 내용. 강아지에 적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0이다. 지금 뭐한다? 정지하고 있는데 계속 정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알짜힘의 크기가 0이다 라는 내용까지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 됩니다. 자 6번 문제 그림은 서로 다른 물질 A에서 D로 만들어진 길이와 단면적이 같은 도선의 전기저항을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도체, 절연체, 반도체, 초전도체 중 하나이다 라고 했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저항을 볼 때 위로 갈수록 저항이 큰 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저항이 작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항이 작은 것이 일단 도체야 그지? 그리고 저항이 제일 큰 것이 반도체야. 일단 이렇게 두고 그리고 중간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 반도체가 아니라 절연체 그치? 절연체고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반도체란 말이야. 그리고 특정 온도에서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얘가 뭐다? 초전도체가 되겠지.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보는 거야. 자 A에 해당하는 물질 A가 뭔데? 절연체잖아. 고무, 플라스틱 등이 있다. 맞지? B는 태양전지 소재 그리고 온도 감지기 반도체니까 맞는 내용이야. C는 인계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아니지 낮은 온도에서 자석이 떠 있을 수 있는 거지. 마이스너 효과. D는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이 있다. 도체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되는 4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7번 지구 대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고도 100km 이하에서의 공기의 밀도가 일정하다. 말도 안 되는 소식. 공기의 밀도 일정하지 않아. 자, 고도에 따른 기압 감소율은 대륙권이 성층권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기압 감소율 물었단 말이야. 공기의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지? 공기의 양이. 그래서 지표 근처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많이 줄어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기압 감소율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대륙권이 성층권보다 기압 감소율이 크다라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될 거야. 자, 균질권에서는 공기의 혼합작용이 비균질권에서는 공기의 확산작용이 우세하다. 맞지? 균질권에서는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균질하다라는 거고요. 비균질권에서는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퍼져서 이렇게 밀도 차이가 나는 거지. 자, 열권에서 적외선이 흡수되어 전파 장애가 일어난다. 열권에서 적외선이 흡수되는 거 아니지. 열권에서 흡수되는 거 없어. 자, 중간권에서 대부분의 유성체가 소멸된다. 마치 중간권에서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대부분의 유성체가 소멸되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3번, 5번 되겠네. 자, 8번 문제. 가는 어느 지점 A에서의 깊이에 따른 두 진실파 AB 속도 분포 그리고 나는 지구의 깊이에 따른 압력, 밀도, 중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 D, E는 각각 압력, 밀도, 중력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문제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그래프 가그래프부터 봐. A가 P파고 B가 S파야. 그리고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니은이 외핵, 액체 상태의 외핵, 그리고 디귿이 고체 상태의 내핵이고 둘 다 핵이야. 그리고 기억이 지각부터 멘틀까지 성분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요 부분을 확대했잖아, 그치? 요 부분을 확대했어. 확대했다 보니까 자, 지진파의 속도가 변하는 구간에 두께를 봤더니 약 30km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거? 대륙 지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나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나 그래프는 우리 통합과학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과학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일단 기본적인 틀만 볼게. 자, D가 뭐다? 깊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얘가 압력이 될 거고, 그리고 C는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중력이 될 거야. 멘틀까지는 증가하다가 핵에서는 감소하는. 그리고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계단처럼 나오면 이가 뭐가 돼? 밀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각의 밀도, 멘틀의 밀도, 뭐 핵의 밀도 갈수록 증가하는데 경계가 바뀔 때마다 급격하게 변하는 요게 밀도 그래프야. 됐지?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거야. 자, 그러면 A, 우리가 관찰한 A는 지금 두께가 30km니까 대륙 지각에 위치한다라는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 자, 가에서 니은과 디귿 뭐였다? 외핵과 내핵이었잖아. 핵의 구성 성분은 철과 니켈이었으니까 구성 성분은 같다. 근데 뭐가 달라? 상태가 다른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자, E 나왔다. E는 밀도가 되고요. D가 압력이 되겠지.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자, 9번 문제. 지구 시스템의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단 말이야. 그치? 탄소는 직권에서 주로 석회암 형태로 존재해. 석회암 플러스 화석연료도 존재를 할 거야. 그치? 근데 주로 석회암 형태로 존재를 할 거고, 광합성 과정에서 탄소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맞지? 광합성 과정.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 맞고요.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였다. 해저화산이 분출하면 해저화산이라고 했다. 그치? 해저화산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리고 화석 연료를 연소시킨다. 그러면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으로 방출되는 거 맞지? 연소시키면 기권으로 방출되고, 해수의 탄산이온이 해양 생물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탄소는 수권 내 이동을 한다. 아니지. 수권에서 탄산이온이 있었는데 생물에 흡수되니까 수권에서 어디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5번은 수권 내 이동이 아니라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한다라고 돼야 되니까 틀린 내용 되겠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지구 시스템의 연평균 강수량과 증발량 값을 나타낸 것이다. 물의 순환 과정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 각 권에서의 흡수량과 유입량과 유출량은 같다라는 거 두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A 지금 보면은 강수량이 284, 96, 그리고 증발량이 여기가 320이니까 여기는 얼마 나와야 돼? 60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값이 6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강수량이 96이었는데 증발되는 양이 60이고, 그러면 지표로 유출돼서 빠져나가는 B 값이 얼마 나와야 돼? 36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럼 A-B는 60에서 36을 뺀 거니까 34가 아니라 24가 나와야 돼. 그치? 자, 그 다음 기권에서 얻은 물의 양은 물을 잃은 양보다 많다. 각 권에서는 얻은 물의 양과 잃은 물의 양이 어떻다? 같다라고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도 틀린 내용. 지구 시스템의 전체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지구 전체로 보면 태풍은 저위도의 물을 고위도로 전달한다. 맞지? 저위도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고위도로 가면서 B 형태로 뿌려내는 거잖아. 그래서 디귿 리을 맞는 내용 되겠네. 자, 11번 문제. 해령 주변의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판의 경계 이동 방향 잘 보고, 여기 해령이니까 발산형 경계 이렇게 될 거고, 여기 해령이니까 발산형 경계 이렇게 되겠지. 그럼 B에서는 서로 어긋나는 경계니까 보존형 경계 이렇게 나타날 거야. 자, 화산 활동은 A보다 B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화산 활동 물었잖아. 그치? 화산 활동. B에서는 화산 활동 안 일어나. 보존형 경계니까 발산형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겠네. 그래서 기억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니은 지진은 C보다 B에서 일어난다.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의 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지각 변동 안 일어나, 지진 안 일어나고, B에서는 어긋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C보다 B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 맞는 내용 되겠네. 그리고 B는 보존용 경계니까 변환 단층이 발달하는 것까지 맞는 내용 되겠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될 거야.
12번 그림 가와 나는 태평양 주변의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앙 분포와 진원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둘 다 뭐다? 섭이평 경계가 될 거야. 섭이평 경계. 그래서 지금 보면 진원 깊이가 얕은 곳, 중간, 깊은 곳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태평양판 쪽이 진원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필리핀판으로 갈수록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안으로 이렇게 섭입이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태평양판의 밀도가 큰 거, 그리고 필리핀판이 밀도가 작은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자, 이번에는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있는데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치? 이번에는 자, 그래서 나즈카판이 섭입이 된 거야. 그러면 얘가 해양판, 얘가 대륙판이니까 이렇게 섭입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볼게. 가에서 필리핀판은 태평양판보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은 거지 밀도가 큰 것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내용 틀렸다. 밀도가 작다라고 돼야 되고 나에서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의 경계에서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섭이평 경계니까 수렴령 경계에서 섭이평 경계니까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거 맞는 내용이지. 서로 접해 있는 두 편의 평균 두께 차이는 둘은 해양판이니까 두께 차이가 별로 없고요. 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니까 두께 차이가 클 거야.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명칭부터 적자. A는 엽록체 될 거고요. D는 뭐가 돼? 리보솜 정도 되겠다. 리보솜 아니면 소포체 이런 것들 되겠네. 이렇게 둘게. 일단은 C는 골지체가 될 거고요. B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되겠네. 자, A는 포도당이 D에서는 단백질이 합성된다라는 거. A 엽록체니까 포도당 합성되는 거 맞고요. D 리보솜 소포체에 들어있는 리보솜이니까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 맞네. 자, B는 뭐야? 미토콘드리아 동물세포에서도 관찰된다. 맞는 내용이지. 자, C는 소포체 아니고 무슨 체? 골지체이다 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14번 문제. 표는 서로 다른 농도의 설탕 용액 A에서 C에 어떤 사람의 적혈구를 넣었대.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났을 때의 상태를 나타낸 거야. 자, 그럼 A는 빵빵해졌잖아. 그럼 물이 들어온 거지. 그러면 얘는 저장액이 될 거고 얘는 자, 이게 볼록볼록해진 거는 얘는 쭈글쭈글해진 거야. 쭈구리가 된 거야. 쭈구리가 된 것은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고장액에 넣은 거야. 얘는 원래 형태니까 등장액에 넣었다 될 거야. 자, 그럼 보자. 용액 B는 A보다 설탕의 농도가 더 높다. B가 고장액이니까 설탕의 농도가 더 높다. 맞는 내용이지. 자, 그 다음 다의 적혈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의 출입. 자, 등장액이라고 해서 물의 출입 없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했다. 그지? 빠져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다라고 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자, 다의 적혈구를 A에 넣는데 자, 다의 적혈구 A에 넣었대. 어디에 넣었다? 저장액에 넣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들어와서 팽팽해지지.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자, 15번 문제. 그림은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효소는 반응물 A하고는 결합을 하고 반응물 B하고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뭘 가지고 있다? 기질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하고만 반응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효소기질 복합체가 된 거지. 효소기질 복합체가 된 거고 효소기질 복합체가 될 때 뭐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반응물이 나눠졌으니까 무슨 작용? 이화작용 분해되었다. 그러면 에너지를 뭐 한 거다? 방출한 거다.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거야. 그리고 효소 그대로 있으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볼게. 자,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맞지? A하고는 결합을 했는데 B하고는 결합을 안 했으니까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이 특징이 기질특이성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질특이성이 나타나려면 효소의 종류는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효소는 반응물 B와 결합하여 모양이 변한다. B하고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치? 반응하지 않는다. 생성물과 분리된 효소는 촉매작용을 반복할 수 있다. 원래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은 적어도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된다. 자, 16번 문제. 그림은 카탈레이스 유무에 따른 가산화수소 분해에 대한 그래프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럼 일단 가산화수소는 화학 반응식 EH2O2 반응해서 EH2O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여기에 뭐가 작용한다? 카탈레이스가 작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가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될 때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될 거고 이만큼이, 그리고 B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C는 뭐가 돼? 반응열이다 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카탈레이스는 에너지 언덕을 A에서 B로 낮춰주었다. 맞지?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 낮춰줬다. 카탈레이스는 가산화수 분해 반응에서 촉매 작용을 한다. 맞지? 카탈레이스가 존재할 때 가산화수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A 플러스 B이다. 아니지. 카탈레이스가 존재할 때 효소가 있을 때는 뭐다? A 플러스 C가 아니라 B이다 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겠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DNA 이중 나산을 이루는 가닥 1과 2, 그리고 한 가닥과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보자. 자, 우리 타이민 있으면 뭐라고 했다? DNA라고 했고, 유라실 있으면 RNA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가하고 다는 유라실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가하고 다는 뭐다? DNA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나가 RNA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DNA가 지금 1과 2 가닥이 서로 상보결합을 하고 있는 원래 DNA 이중나선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아데닌의 숫자, 가의 아데닌의 숫자와 그리고 다의 타이민의 숫자가 같을 거고, 그러면 가의 타이민의 숫자와 다의 아데닌의 숫자가 같겠지.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러면은 상보결합을 어떻게 했는지 볼 거야. 사이토신이 15개래. 그러면은 DNA에 구아닌이 15개여야지 RNA 사이토신이 15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DNA 가닥, 다의 가닥을 전사 받아서 RNA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타이민이 40이니까 기억이 40 나올 거고, 그리고 아데닌이 10개니까 유라실이 10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보자. 나는 RNA다. 맞지? 그리고 기억 마이너스 디귿으로써 기억이 40, 디귿이 10이니까 30이다. 맞고, 니은하고 리을이 같대. 니은 10개, 리을 40개니까 얘가 다른 거다.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겠네. 자, 18번 문제.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정보 흐름이다. 유전정보 흐름 생명 중심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DNA에서 RNA로 전사가 일어나는 거고,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지. RNA에서 단백질 만들어지는 과정을 번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세포질에서 일어나. 세포질에 있는 어디?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나 과정은 번역이다. 맞고, 나 과정에서 관여하는 RNA 코드는 최대 20가지이다. 코드 몇 가지? 64가지 중에서 61가지가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 거지. 최대 20가지는 뭐다? 아미노산의 종류지, 코돈의 종류가 아니라.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가와 나 가정 모두 DNA가 있는 핵 속에서 일어난다. 아니지.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건 가, RNA. 나는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자, 19번 문제. 자동차의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첫 번째 내용 보면,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이 충돌할 때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바로 멈추기가 어렵다라고 돼야 되지.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자동차 속력이 갑자기 느려지면 탑승자는 관성에 의해 앞으로 튀어나간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관성된다. 그지?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관성에 의한 현상 한 가지만 답하시오라고 했다. 어떤 것들이 있었다? 관성에 의한 현상. 뭐 버스가 급정지할 때, 급정차할 때 앞으로 쏠린다. 반대로 버스가 급출발할 때 뒤로 쏠린다. 뭐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렸을 때 넘어진다. 뭐 이런 것들. 뭐 결승점을 지날 때 바로 멈추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자, 20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들에 대한 거다라고 나와 있어.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상호 전환되지 않으며 그 양을 비교하며 디귿이 가장 많다. 디귿이 뭐가 돼? 그러면 태양 에너지 될 거야. 그지? 태양 에너지 될 거고, 두 번째 기억이 많아. 지구 내부 에너지 될 거야. 그리고 니은이 가장 적으니까 니은은 조력 에너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기억은 지구 내부, 니은은 조력 에너지, 디귿은 태양 에너지 될 거고. 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의 기호를 쓰라 그랬다. 그럼 디귿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태양 에너지. 자, 니은을 발생시키는 원인 물었습니다. 조력 에너지. 그리고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그림은 어느 해 1월에 측정한 위도와 고도에 따른 지구 대기권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잘 봐야 돼 이거는. 자, 그림 위도 90, 60, 30 남이다 그지? 그리고 0, 30, 60, 90 북이. 자, 위도 지역의 성층권 계면의 온도가 다섯 번째로 높은 지역의 위도를 쓰라 그랬다. 성층권 계면이라고 하는 건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면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고도를 볼 건데요. 자, 위도에 따른 온도가 나와 있어. 온도가 지금 어떻게 돼? 점점 감소하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감소했단 말이야, 그치? 200까지 감소를 했어. 그리고 다시 증가하다가 어디에서 280 온도 되는 요 정도에서 증가하다 멈췄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여기까지 감소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계면을 이렇게 그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층권 계면은 어디야? 지금 요 라인이 성층권 계면이 될 거고, 그러면 위도 90, 남이 90 여기다, 그치? 그러면 온도가 280보다 높아. 280 켈빈보다 높은 거고, 60이면 280 정도 되는 거고, 30이면은 270 정도 되네. 그럼 0에서는 2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지? 270 정도 되고, 30 북이 30도면 얼마 돼? 265 정도 되겠네. 그리고 북이 60 되면은 240에서 260 사이니까 뭐 250 정도 될 거고, 90이면은 그거보다 온도가 더 낮아졌으니까 250보다 낮은 온도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높은 지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어디가 돼? 북이 30도 이렇게 되겠네. 30도 N 북이 30도 이렇게 찾아야 돼. 조금 짜증 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간권 계면의 온도가 가장 낮은 지역 물어서 중간권 계면의 온도가 가장 낮은 지역. 자, 그러면은 중간권 계면은 여기란 말이야, 그지? 요 라인이 중간권 계면이고, 자, 이번에는 남이 60 나와 있다. 자, 여기 그러면 여기는 170도, 160도 정도 되겠네. 160 켈빈. 그리고 30이 되면은 요 라인이야. 180 켈빈 정도 될 거고, 그리고 0도가 되면은 200에서 180 사이니까 190. 30이 되면은 200 정도 될 거고, 60이 되면은 200하고 220 사이니까 210 정도 되겠네. 자, 요렇게 두고 중간권 해변의 온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얼마? 남이 60도 된다. 그래서 60도 S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은 지구 대기권의 고도 20에서 30km 구간에 오존과 질소 중 더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 자, 여기서 많이 틀리는데 20에서 30km 구간에 오존층이 존재를 해. 오존층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존이 더 많은 것은 아니야. 질소가 무조건 가장 많은 거야. 질소가 무조건 가장 많은 거야. 그래서 더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질소이다 라고 해야 돼. 자, 성층권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성층권에 뭐가 있어? 오존층에서 뭐를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진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22번 문제.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 수렴형 경계다. 그지? 수렴형 경계는 뭐 있다? 충돌형과 섭입형이 있잖아. 그치?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지는 지형물로서.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변환 단층이고, 해구는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지? 예, 해구, 일본 해구도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고, 해령은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열국대 마찬가지 발산형 경계. 칠레, 페루 칠레 해구니까 수렴형 경계, 일본 열도, 호상 열도 수렴형 경계, 안데스 산맥도 수렴형, 얘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섭입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 그리고 중앙 해령은 발산형 경계. 그래서 니은, 디귿, 비읍, 시옷, 이응, 쯧 이렇게 되겠네. 자, 23번 문제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답하라는 문제지. 자, 그럼 기억이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 생명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고 구성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화학 반응을 통틀어, 생명체에서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 물질 대사라고 해. 생명체는 뭐를 통해 바깥
상태에서 받아들인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몸의 구성 물질을 합성한다. 따라서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물질 대사가 된다. 됐지? 자, 24번. 다음 그림은 아미노산 결합에서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가가 빠져나가는데 뭐가 빠져나가?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는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거야. 그럼 나는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보자.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답하시오. H2O 될 거고요. 나는 어떤 결합인가? 펩타이드 결합이다. 됩니다. 자, 25번 문제. 그림은 세포막을 통하여 물질 A와 B가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자, A 보니까 어디를 통과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지. 그러면 크기가 작은 기체,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용성 물질인 지방산과 글리세롤 같은 것들이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뭘 통과해? 단백질막을 통과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B는 어떻게 돼? 촉진 확산이 일어나는 수용성 양분, 크기가 큰 수용성 양분인 아미노산이라든가 포도당 그리고 이온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보자. 가와 같은 방식으로 라고 했단 말이야. 단순 확산이지 인치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로 답하시오. 산소, 이산화탄소, 아미노산 포도당은 나와 같은 거, 그리고 지용성 물질, 지용성 양분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됐지? 자, 26번. 그림 가와 나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과 생명체 밖에서 화학 반응이다. 자, 우리 이 내용 되게 많이 봤다. 그치? 가는 뭐였다? 연소 반응이었고, 나는 세포 호흡 반응이었다. 이렇게 두 개 비교를 많이 했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반응 온도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다. 그치? 그래서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반응 온도가 어떠다? 더 작다. 그래서 가보다 나가 작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고, 자, 가와 나의 반응에서 효소의 관여 여부, 가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고요, 나는 효소가 관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됐지?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DNA의 단위체와 DNA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DNA 단위체 뭐라고 배웠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배웠죠.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나는 DNA인데요. 자, DNA 상보 결합한다 그랬다. 구아닌하고 결합하는 1번 사이토신 될 거고요. 아데닌하고 결합하는 2번 타이민, 타이민하고 결합하는 3번은 아데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보자. DNA 단위체 가의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 될 거고요. 가에서 당의 종류 물었습니다. DNA 당의 종류 뭐였다? 디옥시리보스였지.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될 거고. 자, 서로 다른 골격의 연기 사이의 결합을 통해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결합은 상보 결합이었다. 그치? 자, 그러면은 1에서 3에 해당하는 염기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위에 정리를 했지? 1은 사이토신, 2는 타이민, 3은 아데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됐죠?